반갑습니다. 증권명제 특이점 랩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보였었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많이 됐고,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타이밍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란 전쟁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다음 달 9월 18일 날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가파르게 가져갈 거다, 0.5%포인트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11월 5일 날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분위기들을 보면은 6월 28일 날 일단 미 대선 첫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개인적으로는 7월 5일 날 금요일 날 미국 빅테크 실적과 관련된 좀 부진함,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성장률이 꺾이거나 실적은 없고 기대감만 있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이런 것들 좀 설명드렸고, 그다음 7월 14일 날 트럼프 연설을 하다가 총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좀 트럼프 쪽에 대세가 만들어졌었죠. 그러다가 7월 22일 날 바이든이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또 해리스와 관련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7월 26일 날은 개인 소비 지출 이 물가 지수가 6월 지표, 그다음 그 전달 지표 다 좀 잘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FMC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미국 7월 이제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실업률이 또 갑자기 강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이제 엔캐리 했던 자금들, 싼 엔화를 빌려서 이제 다른 쪽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또 빠르게 청산되고, 거기에다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미국이 좀 기존보다 기준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지금 지난 월요일엔 하루 만에 코스피가 10% 이상 빠졌다가 반등을 했죠. 근데 이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이제 계속 개인적으로는 어떤 큰 리스크가 생겼을 때 첫 번째 바닥이 PBR 0.8배 근처에서 잡혔다는 겁니다. 여기에 잡혀서 일단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PBR 0.85배 위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요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때 8월 5일 월요일 날 단기적으로 이런 변화들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만들어졌고, 기준금리는 인하 안 됐지만 실질금리는 많이 조정이 되다 보니 이 타이밍에는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기도 굉장히 좋고, 주식을 진입하기에 일단 11월 5일 날 대선이 있는 것까지 보면서 그때까지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지나고 나서 좀 보면은 이게 지난주 한 주 동안 상승했던 게 코로나 관련된 것들 빼고 나면은 거의 이제 실적이나 신사업 기대감이 강한 것들 위주로 반등을 빠르게 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있는 유럽 마마켓 관련된 그런 이제 바이오 쪽의 분위기도 좋았고, VT나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같이 우리나라 1위 상품을 가지고 글로벌 확장하는 기업들도 금방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지난 5거래일 동안 작게는 20%, 많게는 70% 이상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스타일이죠. 하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잘 완성돼서 그 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서 1위를 하는 것이 글로벌로 확장할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요것도 지금 1년 동안 한 2배 넘게 수익이 나죠. 5천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변곡점을 정확하게 요번에 또 이제 1 기준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요때 제가 8월 5일 날 지금 PBR
이제 0.9배 밑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게 월요일 날 이제 서울 가는 길이라서 엄청 자세하게 봐주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런 금리나 가능성이 가팔라지면서 실제로 실질금리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됐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는 주식 시장이 많이 조정됐기 때문에 채권을 팔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달 9월 중순 FOMC, 그다음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분할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한번, FOMC 때 한번, 미대선 때 한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8월 5일이죠. 그 단기적으로 쇼크가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그날 하루 동안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의 바닥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제 잠깐 굉장히 이제 거시경제상에 투자하기 좋은 변곡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좀 높은 확률로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씩 좀 급하게 전화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초에 16년 만에 기회를 잡는 방법이라고 국채금리가 5%를 넘었는데 지금부터는 곧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 채권 투자하기도 굉장히 좋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에도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죠. 그래서 요때 굉장히 이게 10월 말쯤에 이제 바닥을 잡고 준비를 해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오차없이 잡아냈었고 고점, 그다음에 그 2달 뒤에 단기적으로 저점이 잡혔었고, 그다음에 요때 또 4월 말에 4월 28일이었나요? 요때 설명회를 열어서 뭐 증권 투자 주식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도 드렸지만,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지만, 다시 채권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왔다.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다시 바닥이 잡힌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나 미국에 있는 30년물 국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크게는 한 30-40%, 작게는 15에서 20%가 뭐 작게는 몇 달 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잡아낼 수 있었고, 이런 기회들이 올해는 진짜 엄청난 것들이었죠. 얼마 전에 이 7월 5일날 엔비디아 테슬라 관련된 매도 보고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혹은 실적은 안 좋은데 기대감이 너무 커서 주가가 이제 박스권 위에까지 올라왔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이제 떨어질 하방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 전에 5월 29일에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HBM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를 상향한 것 대비해서는 매출액 성장이 거의 없다라는 것들이 좀 특징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런 분위기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미국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4년 전이고 이게 8년 전의 대선 때의 코스피의 차트인데, 보시면 요때가 4년 전에 대선이 있었을 텐데, 대선을 기준으로 한 달 전에서부터 조정되고 여기도 조정되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확실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두 쪽의 정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돈이 빠져 있다가 확실히 누가 당선되면 그때부터 그 정책에 맞게 이제 자산이 배분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흐름이 뭐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고, 어쨌든 지금도 뭐 전쟁이나 엄청 특별한 경기 침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없다면 뭐 이 정도로 강한 상승은 아닐 수 있지만 유사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8월 5일 첫 타이밍, 그리고 다음 달 중순에 FOMC에서 금리를 좀 가파르게 올려주면 그때 또 한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월 5일 날 미대선 근처에서 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업률과 관련된 것들이 미국 보시면 요 남색 차트인데 점점점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생산도 늘어났고 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체크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구리 가격이나 구리 재고를 많이 확인하고 있죠. 역시 구리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재고가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 경기 침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파르게 생기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자금이 청산되면서 지금 엔화 강세가 뭐 원 대비 달러 대비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되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10% 이상 뭐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는 흐름이 생겼고 최근에 보다가 이게 꼭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온 건 아닌데 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것 같다. BAC 리서치의 글로벌 투자 수석 전략가 요 분께서 좀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가장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하다.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올해 3번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을 막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과거 20년 동안에 몇 가지 경기 침체기의 모습들 중에 닷컴 버블 때문에 버블이 만들어져서 확 올라갔다가 한 2년 1개월간 S&P 500 기준으로 하락폭이 생긴 거와 같은 그런 유사한 그 정도까지 강하지는 않지만 좀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의견을 내주셨고, 그다음 미국 이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잘 했을 때 단기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S&P 500이 올라왔던 사례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조사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국 경기 침체 임박이 확신한다. 일단 미국 실업률이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할 거고 소비랑 투자가 이제 부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준에서 9월에 0.25가 아니라 0.5% 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고 연말까지 2번 더 인하를 할 거다. 그럼 이렇게 되면 1%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 불황을 막지 못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수요는 더욱 커질 거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내년 말까지 2%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 미국 국채는 10년물 기준으로 수익률이 대략 3% 수준이 형성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이런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하나를 가져왔고 이게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 뭐 경제가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 분기 그지난 분기보다 이제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지. 전체적으로 평균이 안 좋은 거지. 모든 산업이 다 망하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중에 뭐 좋아지는 산업은 꼭 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그때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수익률이 엄청 좋았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항상 있으니까 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 하는 게 전쟁과 관련된 거죠. 일단 첫 번째가 계속 올해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인데 최근에는 이제 서방의 여러 가지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까지 진입을 하면서 에너지 시설 위주로 좀 공격을 하거나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는 가스망 중에 6개 중에 4개가 이제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2개만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항상 유럽 천연가스 재고율은 작년과 비슷해서
크게 걱정은 없다. 그리고 미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잘 조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겨울에 보통 이제 난방한다고 저연가스를 많이 쓰죠. 그래서 뭐 관련된 불확실성 가능성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또 운임이 지연되면서 교육 차질이 약간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약간 이란에서 지금 러시아 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달할 수도 있어서 이게 또 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있었고, 지금 저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가는 거라 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글로벌에서 전쟁 쪽에서 좀 걱정하는 게 이제 이란이 핵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전 가능성 때문에 좀 이야기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계속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란이 뭐 2, 3일 전에 이슬람 국가들한테 이스라엘 보복을 지지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란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이 이스라엘 쪽에 막 적극적으로 옆에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란도 주변에 우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들 중에는 이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공격을 하면 우리도 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때 공격을 받고 난 뒤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12나 13일 이제 다음 주 뭘 한가요? 어쨌든 그때까지만 좀 지켜보고 공격이 없으면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조용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당장 엄청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이제 만약에 진짜 공격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뭔가 미사일을 퍼붓던지 한다면, 이런 이쪽 이스라엘 가까운 쪽 라인에 있는 탄도미사일의 장거리 드론들을 활용해서 주요 시설에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13일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가능성과 지표들이 이제 반전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9월 18일 날 또 FOMC가 있고, 그다음 11월 5일 날 대선이 있는데, 특별히 이란의 참전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경기 침체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5일 날 만들어진 PBR 코스피 기준 PBR 0.8배 저점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었고, 만약에 이제 9월 18일 날 FOMC에서 0.5% 포인트 이상 인하를 해준다면, 이때도 좀 하방이 한 번 더 이제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4년 전, 8년 전 그림들처럼 미 대선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확정되고 나면 그 대통령과 관련된 산업에 맞게, 정책에 맞게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도 단기 모멘텀이나 혹은 이벤트나 또 실적의 상향, 글로벌 확장, 이런 것들이 큰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